제2강 경매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매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의경매는 은행이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뒤 갚지 않을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 이러이러한 경우로 돈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럼 지금부터 경매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등기부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기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겐 미리 알리지 않고 등기부에 기입된 후에 경매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그 다음 배당 요구 신청을 받습니다. 배당 요구란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보통 첫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물론 경매 개시 이전에 등기한 담보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신청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채권자나 임대차 계약자 등은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지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자, 보증금,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도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자료는 경매 입찰 가격, 인수되는 권리 등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입찰 참가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 기본 문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매 기일 2주 전이나 1주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나 접수가 완료되면 입찰 기일을 지정합니다. 매각 공고는 보통 입찰 기일 14일 전에 공고를 하며 공고 내용은 매각 장소와 입찰 방법,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점유자와 보증금 등 경매 참가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공고됩니다. 공고 확인은 법원 게시판과 구독션 사이트에서 모든 공고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입찰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나의 관심 지역이나 금액 등을 고려해 입찰할 물건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찰할 물건이 선정되었다면 현장 조사 및 경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겠죠. 보름 동안 현장 확인, 등기부 확인, 세대 열람과 권리상 하자 유무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입니다. 재매각 등의 이유로 법원에 따라 20에서 30%로 진행할 수 있으니 법원 공고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현재 법원에서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우편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절차로서 일부 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니 기일 입찰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원 입찰장에 가시면 내가 참가할 입찰이 진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접수 마감되기 1시간 전부터 집행관이 개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니 처음 가신 분들은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찰표와 봉투 등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도 열람 가능하니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시면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보증금을 빠뜨리는 등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도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보통 사건 번호 순서대로 개찰 진행을 하며 사건 번호와 참가한 사람을 호명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최고가로 적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되면 신분증 확인과 입찰 조서에 도장을 찍고 보증금이 맞으면 영수증을 받고 나오면 됩니다. 법원은 매각된 물건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적으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다음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통상 일주일 안에 내려지며 매각 허가 여부에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며 매각 허가 결정 후 주어진 기간 안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비로소 법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기간 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기일을 잡으며 재매각 3일 전까지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되며 배당에 포함시킵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는 일반 이전 등기와 별다른 차이는 없으며 등기 서류를 담당계에 제출하면 등기소로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내 집이 되었으니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협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협조적으로 나오는 소유자나 세입자는 없겠죠.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인도 명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집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소유자 말이 맞으니 집을 비우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인도 명령입니다. 참고로 인도 명령 신청은 매각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경매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경매를 종결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는 경매 기본으로 다른 내용보다도 우선하여 확실히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